자, 2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문제 56페이지입니다. 들어갈게요. 자, 수용급에서는 우리가 세 문제에서 네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요. 이쪽 파트가 이제 총론보다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파트를 총론 다음에 바로 우리가 들어와서 여기 어떻게 이제 우리가 잡을까 이렇게 이제 보시는데, 자, 우리가 첫 번째 보시면은 수요량의 변화가 있어요. 자,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가 다릅니다. 양이 붙으면은 우리가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시험 문제는 아파트가 나와요. 아파트에 대한 가격 변화. 그래서 우리가 가격하고 양이 있다. 자,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형태의 곡선이 되죠. 자, 이러면서 자, 지금 가격이 분필이 우리가 칠판주기가 1,000원이다. 그러면 10개를 사겠고, 1,500원이다. 그러면 양을 5개로 줄입니다. 자, 500원이다. 그럼 양을 더 늘리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가격 변화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 다음에 수요의 변화라는 것은, 자, 수요의 변화는 우리가 양이 안 붙었어요. 그럼 아파트 가격 이외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본다면, 자, 가격하고 양이 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자, 이 가격은 그대로 있고, 다른 요인들이 바뀌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요. 자,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서 5개, 10개, 15개가 있다. 자, 그럼 가격 이외라는 자체는, 자, 이 자체적으로 우리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금리입니다. 자, 금리가 인하하면 기분이 좋죠.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죠. 수요가 증가하는 건 우측으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금리가 인상합니다. 그럼 금리가 인상하면 수요가 감소해요. 그래서 좌측이다. 이렇게 가요. 가격 이외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수요의 변화가 아닌 건 가격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아파트의 가격이라는 걸 물어보는데, 자, 그럼 가격 이외에 대해서 요인에 우리가 소득이라는 게 있죠. 물론 이제 소득이 자체가 그 나중에 소득 탄력성에서 정상제와 열등제라는 게 나와요.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보통 소득이 늘어나면 수요량이 늘어난다는 자체가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 것이고, 아파트에 대한 기여도, 선호도가 늘어나면 늘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체제 보완제가 참 여러분들이 어렵죠. 그래서 다른 부동산의 가격입니다. 다른 부동산의 가격.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부동산의 가격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체제와 보완제가 있거든요. 그럼 대체제와 보완제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잡을 것이냐. 대체제는 대신할 수 있는 재화죠. 보완제는 함께 있을 때 효용이 커지는 재화. 그럼 아파트와 빌라를 봤을 때 우리가 대체제인 빌라 가격이 상승했어요. 그럼 빌라를 줄이고 우리가 아파트를 늘립니다. 아파트에 대한 수요량을 늘리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때요? 가격이 상승하니까 수요가 늘어난다. 교차 탄력성이라는 자체가 같이 움직이면 플러스가 되거든요. 플러스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대체제가 되죠. 근데 우리가 수요 대 수요라는 자체는 빌라에 대한 수요량은 줄지만 아파트의 수요량이 늘어난다. 이거는 수요 대 수요는 상식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 교차 탄력성은 가격 대 수요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하고 예를 들어서 보완관계는 이제 잘 나오진 않았지만은 보완제라고만 나왔지 우리가 표현은 안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단독주택이 뭐 보완관계다라고 이제 본다면, 단독주택 가격이 자, 하락하게 되면 얘가 늘어납니다. 자, 얘가 하락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수요량이 늘어나거든요. 늘어나기 때문에 같이 늘어나요. 그럼 대체제 가격과 나는 같이 움직이고 보완제 가격과 나는 반대니까 마이너스의 교차 탄력성이 되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가격 상승에 대한 예상이에요. 가격 상승의 기대감이 높아질수록 수요를 더 늘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는 가격이지만 가격 이외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튀어 들어가는 게 공급이에요. 자, 우리가 공급이라는 자체는 생산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토지 가격 취득 비용이라든지 건축 원자재 가격이라는 자체는 결국은 공급이거든요. 얘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가 구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57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4번의 정답은 우리가 4번인데 수용급을 같이 묶고 봤죠. 그래서 얘도 가격 변화에 따른 공급량의 변화는 곡선상의 점유이동이에요. 양이 붙으면은
자, 양이 붙으면 우리가 곡선상의 점유이동이다. 자, 가격이 하락하니까 양이 늘어나죠. 곡선상의 점유이동이고, 양이 안 붙으면 곡선 자체 이동이다. 이렇게 보시거든요. 공급곡선 안 그랬지만은 얘도 공급량은 어때요? 가격이니까 곡선 자체가 아니라 곡선상의 점유이동이다. 자,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요. 자, 우리가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관련된 문제와 가장 유사한 아주 실제 빈도가 높은 것만 여러분들 알려드리면 61페이지 12번입니다. 자, 12번을 보시게 되면 자, 아파트 매매 시장에 수요 변화를 가져온 요인이 틀린 것은 자, 그럼 수요 변화가 아닌 건 가격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아파트의 가격을 찾으셔야지 아파트의 가격에 대한 기대 변화가 찾으면 안 되겠죠. 1번이 정답이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이제 13번 같은 거 13번은 이제 수요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가 있어요. 수요량은 가격이기 때문에 아파트의 가격을 찾으시면 3번이 정답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전에 다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쭉 넘겨보시면 이제 가장 유력한 문제로 본다고 한다면 넘기시면은 일단은 66페이지의 21번은 공급에 대한 결정 요인은 공급은 상식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4번에 기준금리가 하락하면은 어때요? 이자 비용이 감소하니까 공급자들이 수익이 증가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공급을 더 증가시키는 요인이 우리가 된다라는 자체. 근데 이제 어떻습니까? 공급 수입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4번이 정답이다. 공급은 좀 쉽게 뜹니다. 문제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은 쭉 가셔서 어때요? 수용급에서 가장 유력하다라고 본다는 문제는 여러분이 그 77페이지로 가시면 42번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요거 위주로 좀 가져가세요. 자, 여기 이제 가장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을 만한 기출 문제인데, 자, 이건 이제 그 세 개가 되겠는데요. 자,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합니다. 좌측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수요 감소죠. 그럼 건축 원자재 가격 하락은 공급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얘는 들어가지 않고요. 근데 아파트 가격이라는 것은 가격이 하락했다는 거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니까 자체가 이동하지 않죠. 그 두 가지는 지우셔야 돼. 자, 그러면서 좌측이니까 감소야. 그럼 실질 소득 증가는 우측이 가고 사회적 인구 감소는 좌측, 아파트 선호도 감소는 좌측. 대주택 가격과 나는 같이 움직여. 그럼 대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내 것도 하락하니까 좌측이죠. 그래서 요거 우리가 세 개가 되겠죠. 그다음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의 하락은 공급이 증가하니까 우측이 된다. 그래서 정답은 세 개가 된다.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상 문제로 한번 볼게요. 자, 예상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82페이지로 가시면 52번 요거 괜찮습니다. 자, 82페이지 52번의 예상 문제를 우리가 풀어본다면 82페이지에 52번 갑니다. 자, 수요의 결정 요인이 아는 것은 공급을 물어보기 때문에 4번 원자재 가격은 공급이죠. 이렇게 우리가 찾아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54번 정도? 83페이지. 자, 옳지 않은 거 5번.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은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의 변화고 곡선상의 점의 이동은 수요량의 변화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가 다 바뀌었다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상 문제를 보게 되면은 그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 그래서 그 정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균형이라는 게 참 문제 자체가 너무 어렵게 다가와요. 균형을 어떻게 우리가 갈 것이냐. 자, 수요 공급이 이제 만나야지만 균형을 이뤄요. 그래서 균형에 대해서 한쪽만 이동한다. 이걸 이제 잡으면 둘 쪽 다 이동한다 자체는 어차피 시험 문제는 뭐가 뭐보다 크다라는 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이제 잡으시면 되는데, 먼저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기출 문제 중에서 그 균형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될 수 있는 문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래프가 보여요. 그래프가 이제 어디에 있냐면 67페이지입니다. 자, 문제집 67페이지로 가시면은 그래프가 하나 나와 있어요. 자, 그게 이제 우리가 22번 문제인데요.
자, 균형이라는 것은 가격하고 양이 있습니다. 그럼 공급하고 자, 수요가 있어서 균형을 이루죠. 균형을 이룬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걸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게 80, 81 때가 6만 원이거든요. 자, 여기 이제 81 때.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6만 원이 되는 거죠. 81 때. 그래서 같을 때가 이제 균형이 된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우리가 2번이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가격이 올라갔을 때와 내려갔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올라갔을 때, 만약에 9만 원 올라간다면, 자, 우리가 이제 요거를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 이게 어려우니까 이제 여기를 우리가 공급을 잡고요. 여기를 수요를 잡아서, 자, 9만 원 올랐다. 그럼 공급이 많고 수요가 적거든요. 그럼 초과공급이 발생합니다. 그럼 가격은 하락하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가격을 3만 원으로 인하시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초과 수요가 발생하니까 가격은 상승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균형을 이룬다는 거. 근데 이 점이 움직여요. 그래서 한쪽만 이동할 때는 그래도 나아요. 한쪽만 이동한다. 그래서 한쪽만 이동했을 때를 우리가 따졌을 때는 자, 공급은 불변이고요. 자, 수요도 불변입니다. 그 상태에서 한쪽만 이동을 하죠. 자, 그래서 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고 수요가 감소할 수도 있고요. 자, 공급이 증가할 수도 있고 공급이 감소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우리가 균형 가격과 양을 구하시오. 자, 양은 따라갑니다. 양은 무조건 증가하면 증가, 감소는 감소. 증가하면 증가, 감소는 감소. 자, 수요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가격이 상승하고요. 사는 사람이 적으니까 가격이 하락합니다. 공급 물량이 많아요. 가격이 하락되겠고 물량이 적으면 가격이 상승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암기하시냐면요. 얘네들은 따라서 움직여요.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잡으세요. 가격하고 양. 자, 수요는 같이 움직입니다. 증가하면 다 올라가고 감소는 다 내려가고. 자, 공급은 양부터 찍으세요. 양은 증가하고 가격은 하락. 양은 감소하고 가격은 상승. 이렇게 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자체를 가지고 문제를 이제 풀 수가 있는데, 자, 시험 문제는 쉽게 나왔을 때는 뭐가 뭐보다 크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크다. 그럼 작은 걸 무시해요. 가격과 양으로 본다면 큰 쪽으로 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격 상승, 양도 증가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가 나왔었냐면 둘 다 증가가 나왔어요. 둘 다 증가. 그럼 어떻습니까? 아무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럼 그럴 때는 이렇게 하세요. 가격 상승, 양도 증가. 자, 어떻게 됩니까? 양부터 찍죠. 양은 증가하는데 가격은 하락한다. 그럼 양은 무조건 증가하는데 가격은 알 수가 없죠. 상대편의 크기에 따라 다른다. 요 두 가지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렇게만 출제가 됐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계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풀어보겠는데, 자, 일단은 자, 어떨까?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본다면, 특히 이제 58페이지로 가시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자,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지역의 아파트의 시장 균형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러면 가격을 하락시키는다는 요인은 수요가 감소하거나 공급이 증가 쪽으로 가거든요. 그죠? 그럼 우리가 천천히 간다면, 자, 대체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 아파트 수요가 늘어나요. 가격 상승하고요. 자, 아파트 주변의 환경이 개선되면 수요가 증가하니까 가격 상승. 건설 기술의 진보로 인한 생산성 향상은 공급이 늘어나니까 가격이 하락하죠. 이게 이제 정답이 됩니다. 가구 소득의 증가는 수요가 증가하니까 가격이 상승하고, 지역 내에 인구가 유입되면은 우리가 수요가 증가하니까 가격이 상승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은 그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쭉 넘겨보시면은 균형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가장 여러분들한테 보실 수 있는 게, 일단은 자, 좀 쉽게 출제된 부분은 어디냐면, 쭉 가시면은, 자, 우리가 기출해서 78페이지입니다.
78페이지 보시면은 43번이에요. 자, 이제 저랑 같이 이제 그 균형에 대해서 틀린 거를 이제 찾으라 그랬죠. 자, 손을 드십니다. 자, 공급이 불면데 수요 감소했어요. 수요는 같이 움직입니다. 가격 하락, 양 감소. 그럼 여기서는 가격 상승이가 틀렸죠. 가격 하락, 양 감소. 자, 수요가 불변입니다. 공급이 증가하죠. 그럼 양은 증가하고 가격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에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크대요. 그럼 작은 걸 무시하고 큰 쪽으로 갑니다. 그럼 수요 증가하니까 올리시면 가격 상승, 양 증가. 자, 공급의 감소가 수요 감소보다 크대요. 그럼 공급 감소가 이겨요. 그럼 양부터 찍어야죠. 양 감소, 가격 상승. 자, 수요 감소가 공급 감소보다 크다? 그럼 수요 감소를 따르죠. 같이 움직이니까 가격 하락, 양도 감소. 정답은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좀 어렵게 나왔던 게 그 전 페이지로 가시면, 자, 우리가 교재로 가시면 어떻습니까? 페이지 69페이지 69 가시면, 자, 요거예요. 자, 요거가 이제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26번을 보시게 되면, 자,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수요 증가, 공급 감소가 나왔죠. 그럼 수요 증가, 공급 감소가 나오냐? 우리가 수요 증가, 공급 감소가 나왔다. 그럼 자, 우리 가볼게요. 수요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다 움직이죠. 얘는 가격은 상승하는데 양은 감소해요. 자, 그래서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나왔다. 그러면 봐봐요. 가격과 양에서 가격은 무조건 상승을 합니다. 수요에 따라요. 근데 양은 늘어날 수 있고 감소할 수 있으니까 양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정답은 5번.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변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약간 여러분이 이제 예상 문제를 돌려봐서, 그렇다면은 시험 문제가 어렵게 출제되면 어떻게 출제가 될 것이냐 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이제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 자체가 이제 같이 움직일 수가 있고 한쪽만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데, 자, 그건 이제 제가 예상 문제를 뽑아왔지만 그냥 그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보시면은 커버가 될 것 같아요. 커버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탄력성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죠. 자, 탄력성입니다. 근용은 요 정도 하면 마스터가 되고요. 예상 문제는 뭐 그냥 나와 있는 거 그냥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탄력성이라는 자체가 이제 우리가 마지막 수용급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이제 어렵게 하는 거죠. 탄력성. 자, 탄력성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자, 약자로 가겠습니다. 수요의 가격이라는 것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제가 줄인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밑에는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가 되겠죠. 자,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면 양이 주는데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 되니까 절대값을 씌웁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뭐가 1이 기준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방식은 가격과 양을 봤을 때 어떻죠? 자, 이렇게 우하향하는 곡선이 된다면 보통 우리가 최초값으로 주어져요. 중간점은 딱 한 번 나왔기 때문에 예전에 했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기출문제에서 커버를 하시고요. 최초값이 있고요. 자, 만약에 분필이 100원에서 120원으로 상승했다. 그럼 양은 10개에서 8개로 줄었다. 만약에 평균값이라는 것은 얘와 얘를 들어서 2로 나누지만 그냥 더해서 20, 더해서 2 이렇게만큼 움직였다는 거 가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만약에 시험 문제가 자, 지금 100원에서 20원이 상승했다. 20%가 상승을 했어요. 가격이. 수요량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원래에 대한 개수가 10개에서 2개가 줄었다. 그럼 수요량에 대한 변화는 20%가 감소했죠. 그럼 요거는 똑같은 크기 때문에 1이 기준이가 되고요. 근데 만약에 20%가 상승했는데 만약에 어떻습니까? 40%가 감소했다. 그럼 우리가 2가 되니까 탄력적이죠. 1보다 크니까 탄력적이다. 그 다음에 20%가 상승했는데 자, 10%밖에 감소를 안 했다. 자, 그럼 이거는 우리가 0.5니까 1보다 작으니까 비탄력적이 된다. 자, 완전히 서 있으면 완전 비, 탄력성이 제로고 완전 누워 있으면 완탄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계산 문제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자체는 쉽게 나온다면 보통 우리가 자, 6을 3으로 나눈다면 2가 되죠.
그래서 얘를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와 얘를 곱해서 얘를 구할 수도 있고, 자, 오빠 민나. 민나라는 것은 밑은 나눈다는 얘기죠. 6을 2로 나누면 3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대체제와 이 대체제에 따라서 이 탄력성이 달라지죠. 그건 문제를 풀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게 이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이에요.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약간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해드리고, 일단 문제를 가볍게 한번 터치해 볼게요. 56번입니다. 56페이지 2번. 자, 2번처럼만 나와주면 굉장히 우리가 간단하죠. 자, 그냥 대입시키면 돼요. 자, 우리가 가격이, 자, 몇 퍼센트가 상승했어? 15%가 상승했더니 양이 30%가 감소했다. 그냥 나누면 돼. 그럼 2가 되잖아요. 그래서 2.0이 되겠죠. 물론 우리가 어떻습니까? 반대방이 마이너스지만 플러스가 나와서 2.0은 탄력적이죠. 1보다 크니까. 자, 그 정도 하면 요건 이제 다 넘기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우리가, 넘기셔서 탄력성에 대한 간단한, 뭐 중간점은 뭐 예전에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고요. 가격 탄력성에 대해서 이제 간단한 거를 이제 보겠는데, 자, 일단은 어때요? 공급의 탄력성과 수요의 탄력성에 대한 내용을 볼게요. 자, 65페이지입니다. 자, 65페이지 가셔서, 자, 공급에 대한 탄력성이에요. 자, 공급에 대한 탄력성이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공급 곡선도 어떻습니까? 서 있으면 완전 비고 누워 있으면 완탈이거든요.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어때요? 19번 문제를 풀게 되면요. 자, 탄력적이라는 자체는 더 반응을 해요. 그래서 비탄력적은 가파르죠. 탄력적은 이제 완만합니다. 그래서 탄력성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거든요. 자극은 같은데 반응이 다르죠.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면 요만큼밖에 못 늘리는 게 비탄력적이고, 자, 이만큼 늘리는 게 더 탄력적입니다. 그래서 단기는 기간을 짧게 주기 때문에 비탄력적이고, 장기가 탄력적이죠. 그래서 제가 단비, 장탄 외우시라 그랬죠. 자, 근데 우리가 탄력적은 더 많이 늘리니까 우리가 기분이 좋아요. 용도 전환이 용이하다, 기분이 좋죠. 건축 인허가 어려워요. 안 좋아. 비탄력적이고요. 근데 이제 뭐가 이제 헷갈리냐면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에요. 그럼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라는 것은 오히려 두 재화를 봤을 때 아파트하고 옷을 본다. 그럼 아파트는 더 오래 걸리고 옷은 또 빨리 만들거든요. 그럼 얘는 더 비탄력적이고 얘는 더 탄력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65페이지에 보시면 19번 문제는 1번이 정답이죠.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더 쉬우니까 더 탄력적이다.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오히려 길수록 비탄력적이고, 단비 장탄이잖아요. 단기가 장기보다 더 우리가 비탄력적이고, 건축 인허가 어려울수록 또 공급은 더 비탄력적이다. 생산을 늘릴 때 생산 요소 가격이 10m 자재값이야. 이게 늘어나. 안 좋아. 비탄력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을 보기 전에 수요의 탄력성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수요의 탄력성을 이제 우리가 여러분 본다면, 가장 수요의 탄력성에서 가장 75페이지 가시면, 자, 우리가 몇 번 문제냐면 39번 문제입니다. 자, 탄력성은 대체제가 많을수록 좋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39번은 다 아는 얘기니까, 자, 틀린 걸 봤을 때 1번. 주거용은 다른 부동산에 비해서, 자, 어떻습니까? 이 주거용 부동산에 비해서 공급용 부동산이 더 탄력적이 아니라 주거용이 더 탄력적이죠. 그래서 바뀌어야 되고요. 자, 탄력성은 대체제의 유무에, 존재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더 대체제가 많아지니까 탄력성은 커진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장기가 더 탄력적입니다. 그래서 대체가 많으니까. 그다음에 탄력성은 이제 지역 용도별 세분화할수록 달라질 수가 있는데, 세분화할수록 더 탄력적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요거 두 가지가 가장 우리가 출제 비중이 높은 지문입니다. 꼭 맞히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탄력성에서 또 우리가 여기 예상 문제를 뽑아본다면, 자, 아까는 요거를 이제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가 25회 때 나왔는데 78페이지 보시면, 자, 44번 문제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자, 가격이 4%가 상승했어요.
그 상태에서 탄력성이 2입니다. 이걸 곱하면 돼요. 248%만큼 감소를 했죠. 그래서 8%만큼 감소했다. 4번이 정답이라는 거. 이렇게 출제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탄력성에 대한 계산 문제와 그 내용을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상 문제를 좀 간다면, 어떻습니까? 자, 갈게요. 우리가 84페이지 55번하고 85페이지 57번 정도를 예상을 합니다. 자, 조금 문제가 어렵지만은 그래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85페이지 57번입니다. 자, 임대주택에 대한 가격이 5%가 상승했더니 양이 10%가 줄어들었더라. 그럼 탄력성이 2가 되거든요. 그럼 탄력적이죠. 그래서 임대료 인상이 임차인에 미치는 영향은, 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탄력적일수록 우리가 어떻습니까? 대체재가 많기 때문에, 자, 기업이 가격을 내려야죠. 그지만 총수입이 증가합니다. 근데 비탈러 쪽은 대체재가 없기 때문에 수요자가 불려요. 가격 올린 것만큼 가니까 올려야 총수입이 증가한다. 그래서 제가 같이 움직이니까 이제 비탈러 쪽은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비단은 고가다. 그래서 비단은 비싸다. 비탄력은 고가, 탄력은 저가로 갔거든요. 그럼 탄력적이에요.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내려야죠. 임대료 인상이 임차인에 미치는 영향은, 자, 어떻습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료를 올리다 보니까 어때요?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은 임대 수요량을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임대주택에 대한 지불액도 줄어들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좌측에 보시면은 가장 탄력성에 적합하지 않는 것은, 자, 1번 탄력성은 비탈러 쪽일수록, 자, 어떻습니까? 저가는 불리하고 고가로 가야 되고요. 탄력적일수록 가격을 인하하는 정책을 써야 되죠. 우리가 많이 사니까 판매자의 수입을 증가했고, 직각상곡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직각상곡성이라는 자체는 이렇게 본다면, 자, 우리가 기업의 수입이라는 것은 가격 곱하기 수량이에요. 500원짜리 빵을 10개를 사면은 이 면적이 되거든요. 그럼 직각상곡성이 이렇게 된다면 가격과 양을 봤을 때, 자, 요 면적이 똑같다면 요거 변화 요거 똑같으니까 수입 변화가 없죠. 이런 것들. 자, 1보다 크다. 4번. 자, 탄력성이 1보다 크면은 어때요? 지금 저가 정책으로 가야 돼요. 임대료를 상승하면 수입은 감소하고요. 탄력성이 1보다 작다. 이게 시험 문제네요. 비탄력 쪽일수록 임대료를 상승하게 되면 수입도 증가하겠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탄력성에 대해서는 페이지 66페이지에 20번 문제가 가장 또 대표적인 혼합된 문제인데요. 자, 다음 중 탄력성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자, 어느 부동산에 밀접한 대체가 시장에 출현한다면 그 부동산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은 이전보다 커지겠죠. 탄력성에 대한 가격 변화에서 얼마만큼 변화에 대한 변화는, 그 지표라는 것은, 자, 우리가 정성적인 것이 아니라 정량적이에요. 퀄리티가 아니라 퀀티티를 얘기하죠. 이런 것들. 자, 수요 탄력성이 1보다 크다는 자체는 탄력적이죠. 저가로 가야 되는데 얘가 임대료를 상승하게 되면 수입이 감소합니다. 단비 장탄. 그래서 단기에는 더 우리가 어떻습니까? 공급이 단기에 비해서 장기가 더 탄력적이다. 그 다음 이제 5번 문제는 나중에 하겠지만, 완전 탄력적일 때는 완전히 누워있어요. 그래서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가격에 대해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거래량만 증가하겠죠. 그래서 5번에 대한 건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다시 또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2강은 그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강에서는, 자, 3강에서는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을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을 나오는 문제가 염리 이제 스타트를 끊는다면 64페이지거든요. 17번서부터 제가 3강에서 우리가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 그 다음에 3강에서는 이제 어떤 균형에 대한 이동이 탄력성에 따라서 우리가 완전일 때와 우리가 비탄력, 그 다음에 탄력적이었을 때 어떻게 바뀌는 것이냐, 가격과 양이. 그렇게 하면 수요 공급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수요공급이라는 자체는 유량 저량 중요하고요.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수요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 공급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렇게 정리하십니다. 잠깐만 쉬었다 가도록 하죠.